네, 안녕하세요, 태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년차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마케터로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대행사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주로 클라이언트 분들의 그 콘텐츠 전략을 세워드리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광고 소재를 제작해서 광고 효율을 만드는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앱 서비스를 담당했어가지고 앱 서비스를 알리거나 아니면은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업에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24년 컨텐츠 마케팅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컨텐츠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AI의 활용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또는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게 그 AI의 출현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챗GPT나 아니면 리튼이나 미드저니와 같은 그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는가가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효율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가닉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자체 콘텐츠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로그를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SEO를 기반으로 해서 오가닉 트래픽을 얼만큼 잘 모아오느냐, 그리고 그 콘텐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고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앞으로 콘텐츠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컨텐츠 마케팅의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컨텐츠 마케터가 컨텐츠를 기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콘텐츠를 발행하는 게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타겟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AI가 활용이 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콘텐츠가 노이즈가 되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고객 또는 원하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타겟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숏폼과 같은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그 숏폼을 통해서 3초 안에 어떻게 사람들의 이목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자극적인 또는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사람들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콘텐츠를 만드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 마케터는 프로덕트 마켓 핏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컨텐츠 마케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PF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콘텐츠가 우리가 원하는 청중에게 닿았고 그리고 이 콘텐츠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가가 PMF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콘텐츠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닿지도 못하면 저희 콘텐츠가 사실 좋았는지 나빴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또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포인트기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건 결국 우리 서비스나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반응도가 결국 그 콘텐츠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단순히 좋아요나 뭐 공유 수나 저장 수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이 서비스나 이 제품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주거나 했다면 그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정량적으로든 정상적으로든 고객의 반응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PMF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전 과정을 경험해봤던 소설 키트를 제작했던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콘텐츠를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글쓰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글쓰기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 글쓰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유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앞으로 쓰고 싶으냐고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한 10분이 거진 다 나중에는 소설을 쓰고 싶다, 나만의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설이 어려운 글의 종류는 아닌데 왜 아직 쓰고 계시지 않는지 궁금해서 지금부터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부터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양이나 이런 분량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설을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런 과정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소설 키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문학에서 배웠던,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소설의 구성이랑 소설의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소설 키트 내의 내용을 어떤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소설가가 다 미처 적지 못한 소설의 내용을 내가 다 마무리하는 식으로 적어가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일종의 편집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소설의 초입부를 썼고 난 앞으로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랑 이제 기존에 이제 글쓰기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도움을 주셔서 당시에 펌블벅 펀딩으로 4,416%는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 펀딩으로 거의 2,200만 원을 넘게 펀딩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 전공이랑 연계해서 같이 그 마케팅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컸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사이클을 한번 다 경험해봤다는 게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획도 해야 되고 프라이싱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훨씬 더 넓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넓은 업무 범위에서 오는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확실히 어렵긴 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물 제품을 제작해본 경험이 잘 없기도 하고 이제 출판업에 어떻게 인쇄가 되고 이 인쇄 과정 중에서 실물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 주변에 이런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도와주는 기관이 있었어서 그 기관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인쇄 과정 중에 어떤 오류나 이런 게 발생할까봐 뭐 인쇄 디자인을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감리라고 해서 인쇄 출판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체크를 해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컸고 생각보다 비용 구조에 있어서 이 배송비가 꽤나 큰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도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대량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펀딩을 하고 나니까 이걸 또 배송하는 게 또 일이었어서 이제 택배 기사님과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포장을 하고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이클 돌리고 나니까 시행착오는 많았어도 확실히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좀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마케터로서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바이럴 콘텐츠 기반으로 바이럴 캠페인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창 한국에서 그 MBTI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테스트도 엄청 많이 바이럴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당시에 대학생 관련된 앱 서비스를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개강 시즌에 맞춰서 이 MBTI 콘텐츠를 만들면은 좀 바이럴이 잘 되고 우리 서비스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강 전에 팀원들과 함께 해가지고 거진 직접 다 콘텐츠도 그리고 안에 내용도 채워서 한 2, 3주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바이럴이 잘 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서 되게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또 왜 그랬냐면 그 전에도 이미 그런 관련된 MBTI 테스트를 돌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대학생 콘텐츠를 했을 때는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서 이미 성공했던 콘텐츠 방식을 따랐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았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다 담으려고 했던 내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 테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재미 요소가 가장 커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의 그 MBTI에 메모리 돼서 그 MBTI에 나오는 결과랑 거의 우리가 흡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에다 내용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페이지가 길어지니까 뭔가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문항수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의 정확도를 올리려고 문항수도 늘리다 보니 그 중간에 이탈하는 부분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컨텐츠 마케터가 꿈인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신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정말 유튜브 편집을 정말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혹은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터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으면 좋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채널의 크기보다는 그 꾸준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콘텐츠를 만드는 일인데 저희가 콘텐츠 마케터라고 하면은 단순히 콘텐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가 이 콘텐츠를 채널마다 만약에 발행을 하기 시작한다면 왜 발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 콘텐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떤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지 하는 태도, 그러니까 분석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의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반응을 할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꾸준함 같아요. 네. 채널의 크기랑 상관없이 내 콘텐츠를 만약에 만들고 있다면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만들어 보는 일, 그리고 계속 분석해보고 시도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터가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사실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충분히 인정 욕구나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 아니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 같아요. 태도. 일단은 그 신입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엄청 잘할 수도 있겠지만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 내에서 내가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열린 태도로 계속 물어보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 상황과 내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고 하는 성장 의지는 어떤 곳을 가도 다 좋아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태도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을 잘한다 소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직 마케터이시기 때문에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참고하실 것 같은데, 혹시 무료로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은데요. 요즘엔 특히나 좋은 마케터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몇몇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청년 마케터의 박윤찬 디렉터님도 페이스북이랑 브런치에서 되게 좋은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펫프렌즈의 CMO이셨던 연간 김용훈님도 인스타나 또는 브런치에서 좋은 마케팅 관련된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시고, 그리고 카카오에서 CRM 마케터로 활약 중이신 김테드 스타트업 테드님도 이제 유튜브에서 좋은 콘텐츠를 발행해주고 계셔요. 그거 외에도 영상 광고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광고 소재를 볼 수 있는 곳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이거 부분을 이제 링크로 다시 공유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